299번입니다. 자, 다음 중 x 이퀄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를 찾아보라고 하죠. 우리가 함수 자체가 어떤 x 이퀄 a에서 연속일 때 그 함수는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죠. 자, 일단 연속이면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즉 x 이퀄 0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까지 같아져야지 그래프가 매끄럽고 부드럽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x 이퀄 0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른 특히 뾰족점, 첨점인 경우에는 바로 연속이지만 미분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자 불연속이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는다. 불연속이면 미분 가능하지 않죠. 근데 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연속일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299번을요, 선생님이, 자, 우리가 수식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은 fx가 바로 3인데, 이런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하죠? 바로 상수 함수라고 하죠. x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항상 y 값은 3이기 때문에 자 그래프를 실질적으로 그려보면 x축과 바로 평행한 바로 직선이 되겠죠. 그죠? 기울기가 0인 바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된다. 물론 y절편은 3이겠죠. 그러면 이 함수는 x 꼴 0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함수값도 3이고 자극한, 우극한 모두 다 3이죠. 그죠? 따라서 바로 이 fx는 x 이꼴 어디에서 일단 0에서 무엇이 된다? 연속은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미분은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연속은 우리가 그래프로 보면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지 끊어져 있지 않은지만 판단하면 되니까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물론 미분 가능한 것도 그래프를 그리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식으로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f 프라임 0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보죠. 그죠? 자, 이 그래프는 바로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즉 평균 변화율과의 좌극한과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을 각각 우리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거기는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자, 미분계수의 정의인 자, H 공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어떻게 표현하죠? 다 외우고 있죠? H분의 F 0 플러스 H죠. 그죠? 마이너스 F0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바로 평균 변화율의 바로 극한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극한값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자, 분모는 H가 되고요. 자, 분자는 자, FH-F0이죠. 그럼 FH는 얼마입니까? H 값에 관계없이 항상 3의 값을 가지죠. 그리고 F0은 X가 0이라도 Y가 항상 3을 가지니까. 자, 결론적으로, 자, 분모는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분자는 딱 0이죠. 딱 0입니다. 따라서 0에 가까이 가는 것뿐에 딱 0이기 때문에 바로 이 x 이퀄 0에서의 바로 무엇? 바로 미분계수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인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 이퀄 0에서 연속이면서 미분도 뭐하다? 바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바로 fx는 절대값 x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함수도 사실 x가 0보다 클 때는 x의 세제곱,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 그래프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보고요. 극한값을 생각할 때, 자, 우리가 연속을 먼저 따져야 되니까, 그죠? 연속을 따져보면, 리미트, 자, x가 어디로? 0으로 갈 때, 맞죠? 바로 극한값, 바로 절대값 x 세제곱에 바로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좌극한값, 우극한값 모두 0이 되겠죠. 그리고 함수값도 어떻게 됩니까? 함수값도 바로 절대값 0의 세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0이 되네요. 그러면 극한값과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그 값 두 개가 같으니까 바로 이 fx는 바로 x 이퀄 0에서 일단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분계수를 찾아보면 되니까 f 프라임형을 따져보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뭐라고 적죠?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 여기에 벌써 이미 적어 두었으니까 얘를 참조하면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분의 자, f0 플러스 h니까 바로 절대값 h의 세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F0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어서 함수값 자체가 0이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우리가 자, 절대값 H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서 좌극한 우극한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절대값 h 세제곱은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절대값 h 제곱과 절대값 h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절대값 h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갈로가 있으나 마나 바로 h 제곱과 똑같죠. 따라서 이렇게 절대값 h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사실 영분의 영꼴을 탈출하게 되죠. H 하나 지우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H가 0으로 가면 0 곱하기 절대값이 0이 되어서 0이 되니까 바로 0에서의 바로 미분계수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모두 다 0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2번 함수도 바로 x 이퀄 0에서 뭐하다? 미분이 뭐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은 우리가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걸 물어봤는데 자, 이 fx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유리함수죠. 그러면 이 유리함수 자체는 어디에서 분모가 0이 되는 바로 x 이퀄 0에서 바로 무엇이 된다? 불연속이 되죠. 즉, 이 함수 자체는 바로 x 이퀄 0이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죠? 3번은 F0이 연속을 체크할 때 F0이 정의된다, 정의 안 된다. 정의되지 않는다. F0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 fx는 x 이꼴 0에서 바로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 함수 fx는 바로 x 이퀄 0에서 미분도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분도 가능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일단 연속이 되어야지만 미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바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즉 x 이퀄 0이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반드시 이 0에서는 바로 무엇으로 가진다? 점근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4번은 fx가 x 플러스 절대값 x가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극한값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극한값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바로 절대값이 있어서, 자, 차근차근 할게요. 자,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겠죠. 자, 좌극한은 x 플러스 바로 절대값 x가 되겠죠. 그런데 자, 좌극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절대값을 벗고 나올 때 무엇으로 벗고 나온다?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이 자체가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거죠. 되겠나요? 자, 따라서 0을 대입하면 0 플러스 0이 되어서 자, 좌극하는 일단 0이죠. 자, 그러면 우극한부터 할까요? 우극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극한은, 자, x 플러스, 자, 절대값 x가 이번에는 그대로 나오죠. 자, 그러면 얘가 무엇이 됩니까? 결론적으로 2x가 되어버리네요. 그죠? 얘가 x 플러스 x가 되어서 바로 무엇이 된다? 2x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되죠.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 모두 다 0이고 그러면 함수값은 어떻게 되나요? 함수값은 0을 대입하면 0 플러스 절대값 0이니까 0이 되겠죠. 따라서 자, x 이퀄 0에서의 바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다 존재하면서 0으로 갔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4번 fx는 x 이퀄 0에서 일단 무엇이 된다? 연속이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체크하면 되겠다? 바로 미분계수를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두 가지를 모두 다 체크해야 되니까 리미트, 리미트 h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h분의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했죠. 그죠? 바로 여기서 지금 f 프라임 0을 구하는데 바로 자극한이면 바로 이렇게 0 마이너스로 체크하면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자, 요 표현은 뭐 굳이 여기 안 적어도 여러분들 분리해서 나중에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0 플러스 h니까 여기에 0 플러스 h를 우리가 대입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h고 여기는 절대값 h가 되겠네요. h 플러스 절대값 h. 그리고 마이너스 F0이니까 0을 대입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함수값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H가 이제 자 미분계수에 지금 이거 미분계수 F 프라임 0 0에 바로 자극한을 먼저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0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절대값 H가 무엇으로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H로 나와야 된다. 따라서 분모가 딱 뭐가 됩니까? 분모가 딱 0이 되죠. 따라서 이 그래프에 바로 좌미분계수는 얼마가 되겠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미분계수는 어떻게 될까요? 우미분계수는 h가 0 플러스일 때, 자, 분모는 h고요. 자, f 0 플러스 h니까 x 플러스 절대값 x. 미안합니다. H로 가야 되죠. H 플러스 절대값 H. 그리고 마이너스 F0. F0은 0이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0은 지워주면 되고, 0에 대한 우극하니까 절대값 H가 무엇으로 나온다? 바로 그냥 나와서 H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H가 되겠죠. 분자가. 따라서 0분의 0꼴이잖아요. 그죠? HH가 바로 0으로 만드는 바로 인자니까 이 H를 약분함으로써 0분의 0꼴을 탈출했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좌미분계수는 0이고 우미분계수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따라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4번은 0에서 연속이지만 맞죠? x 이꼴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왜? 좌미분계수는 0이고 우미분계수가 2이기 때문에 바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는 말은 그 점에서는 부드럽게 그래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첨점, 뾰족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남은 5분도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x 이퀄 0에서 연속성을 조사해 봅시다. 자, 이번엔 함수값부터 조사해 볼게요. 함수값 f0은 어떻게 되죠? f0은 이 꼴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0 플러스 1, 바로 1의 제곱이 되어서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극한값을 따질 때, 자, 극한값을 따질 때 x가 어디로 가까워질 때 0에 대한 자 좌극한 그리고 0에 대한 우극한을 다 따져야 되겠죠. 자 위에 0 플러스가 있으니까 바로 우극한부터 따집시다. 그러면 바로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0을 대입하면 1의 제곱이 되어서 바로 이 함수의 우극한 값은 얼마 된다? 1이 되고요. 리미터 x가 0에 대한 좌극한일 때는 자 바로 x가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 1차 함수 2x 플러스 1을 따라가면 되겠죠. 자 따라서 x가 0일 때 바로 좌극한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함수값이 1로 정의되어 있고요. 자 좌극한, 우극한 모두 다 1이 되죠. 극한값도 1로 같으므로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과 모두 다 같기 때문에 자 일단 이 fx 그래프는 x 이퀄 0에서 일단 무엇이 된다? 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이제 0에서의 미분계수를 따져보겠습니다. 미분계수 자 바로 f 프라임 0의 값을 구해보는데 자 먼저 좌미분계수부터 할까요? 아, 여기도 0보다 크니까 우미분계수부터 합시다. 여기는 우미분계수부터. 그럼 H분에 자, 이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죠. 0 플러스 H니까 바로 H를 대입하면 H 플러스 1의 제곱이네요. 마이너스 그리고 F0. F0은 자, X가 0일 때는 0이니까 0을 대입하면 바로 1의 제곱이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 여기 0이 빠졌네요. 0 플러스 h분의 전개해버리면요. h제곱 2 짠짠하면 2h가 되고 1과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된다? 0이 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우미분계수를 체크하고 있는데 자, 0분의 0꼴이니까 h를 하나씩 없애준다면 바로 h가 0으로 가면 얘가 0이고 남는 것은 상수 2가 남죠. 따라서 바로 이 함수의 x 이퀄 0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좌미분계수를 찾아봐야 되겠죠. 리미트 h가 0보다 작을 때죠. 그러면 0보다 작으니까 이번에는 바로 어디를 따라간다? 이 아래식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h가 0보다 작다는 말은 바로 x 이퀄 0에서의 바로 좌극한이니까 그죠? 좌미분계수를 찾기 때문에 fx는 바로 2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0 플러스 h는 h를 대입하면 되니까 2h 플러스 1이죠. 2h 플러스 1이고 이때 함수 f0은요 함수값이기 때문에 항상 x가 0일 때의 값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0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x 이퀄 0일 때 f0 f0은 x 이퀄 0일 때 함수값이니까 이 윗줄로 가야 돼요. 아랫줄로 가면 안 돼요. 좌미분계수를 찾는다고 이 F0 플러스 H를 아랫줄을 사용했다고 해서 F0도 아랫줄이 아닙니다. F0은 항상 이 꼴이 있는 쪽. 따라서 0 플러스 1, 1의 제곱이 되어서 1이 되겠네요. 그러면 1과 1은 사라지고요. 0분의 0꼴이 되니까 H 탈출이 되죠. 0분의 0꼴을 탈출해서 그 바로 좌미분계수도 얼마가 된다? 2가 되니까 x 이퀄 0에서 좌미분계수도 2, 우미분계수도 2니까 얘는 x 이퀄 0에서 뭐하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는 바로 이 4번 이 하나의 함수만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요, y 꼴 3. 바로 y축에 무엇을 찍고 3을 찍고 맞나요? x축과 어떤 직선, 평행한 직선을 그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보다시피 이 x 이퀄 0에서 이 y 이퀄 3, fx 이퀄 3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잖아요. 그죠? 연속이라서 x 이퀄 0에서도 무엇이 되고 연속이고 간단하게 적을게요. 자, 3에서 미분이 가능합니까? 바로 3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x 이퀄 0에서 미분이 가능합니까? 바로 x 이퀄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0이 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0으로 존재하니까 바로 미분도 뭐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할게요. 아시겠나요? 자, 첨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바로 기울기가 0에서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이 상수함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하고 바로 그 미분계수는 모든 점에서 바로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2번은요, 우리가 이 함수를 절대값을 벗겨보면요, x가 0보다 클 때는 얘가 그대로 x로 나오니까 x 세제곱이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x의 몇 제곱이 된다? 세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바로 무엇과 똑같다? 마이너스 x 세제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각각 y 꼴 x 세제곱, y 꼴 마이너스 x 세제곱을 그리면 되죠. 그럼 먼저 y 꼴 세제곱의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입니까?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자,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x가 어느 쪽에서 0보다 큰 쪽이 0보다 큰 쪽, 즉 y축의 오른쪽에서만 그려주면 되니까 이 부분을 뭐 하면 된다? 지워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리고 이 원래 자체 이 그래프가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는 안 배웠지만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 이렇게 0이 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쪽 어디 부분 바로 Y축의 왼쪽 부분을 지워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그려야 되나요? 자, y 꼴 마이너스 x 세제곱을 그려야 되겠죠. 마이너스 x 세제곱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죠? 이 또한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0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려줘야 되니까 이 부분을 지워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양은 2차 함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눈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바로 0에서 연속이 맞나요? 연속이 맞고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즉,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그래프는. 알겠죠? 따라서 연속이고 미분도 뭐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3번은 우리가 절대값을 벗길 때,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얘가 x로 나오니까 x분의 x가 되어서 얼마가 되고 1이 되고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절대값이 나올 때 마이너스 x가 나오니까 x분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여기 체크를 안 했네요.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벗길 때, 이 꼴은 0보다 큰 쪽에 주든지, 작은 쪽에 주든지, 어디에 줘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0보다 큰 쪽에 보통 이꼴을 붙여주잖아요. 그죠?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스님이 이꼴을 안 붙였네요. 근데 여기서는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바로 이 fx는 x를 절대로 0의 값을 가진다, 안 가진다. 바로 0, x가 0의 값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바로 0보다 큰 쪽에서는 0보다 큰 쪽에서는 y 꼴 1이니까 y 꼴 1 이거죠. 그러면 여기가 y 절편이 바로 무엇이고 1이 되고 여기서 구멍이 빵꾸 뻥이 딱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바로 y 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구멍이 빵구 뽕이 탁 나야 된다. 따라서 이 그래프가 바로 3번의 바로 fx 그래프인데 이 fx가 x 이꼴 0에서 바로 무엇을 바로 함수값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불연속 그래프란 거예요. 불연속 함수 x 꼴 0에서 불연속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벗겨주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그대로 x로 나오니까 2x가 되고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어떻게 된다? 바로 마이너스 x가 돼서 x 마이너스 x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이 꼴을 뭐다? 보통 위쪽에 이래 붙여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y꼴 0. 우리 항상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뭐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구간별 함수라고 하는데 구간별 함수는 항상 그릴 때 y꼴로 생각하면 하고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y꼴 0이니까 y꼴 0은 바로 x축이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렸다면 여기에 구멍을 빵구뽕을 칠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y꼴 2x입니다. y꼴 2x는 이렇게 오른쪽 끝이 바로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그려주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게 이자리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된다?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연속은 맞죠? 바로 x 이퀄 0에서 연속은 맞는데 좌미분계수가 얼마입니까? 선생님 뭐라고 했죠? 상수 함수는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했습니다. 0이죠. 근데 우미분계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2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수식으로 풀어버리면 이 함수의 바로 좌미분계수는 0이고 우미분계수는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그래프는 연속이지만 x 이퀄 0에서 미분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뾰족점이죠. 0에서 바로 뾰족점. 한자 말로는 바로 첨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첨점. 아시겠나요?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5번 갑니다. 5번. 자, 0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자, 왼쪽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라? 왼쪽 그래프는 0보다 큰 쪽부터 그릴 것 같고요. 0보다 큰 쪽 거는 바로 이 위차 함수 y 이퀄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자, 이 인차 함수는 꼭지점이 얼마죠? 마이너스 1,0이면서 바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따라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y절편이 0을 넣으면 y절편이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누구 쪽만 그려라?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바로 이쪽만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이 부분은 지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0,1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실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 아니고 사실 조금 전에 봤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갖는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바로 직선이죠. 직선인데 기울기가 2이면서 바로 y절편이 1이니까 이 점을 지나겠네요. 바로 이런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이제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얘는 우리가 수식으로 풀어봤을 때 자, 지금 x 이퀄 0에서 좌미분계수가 지금 기울기가 2잖아요. 그죠? 인데 우리가 이 그래프가 원래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런 이차 함수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런 이차원 함수였는데 이 점에서의 바로 좌미분계수가 지금 2죠. 그러면 이 점에서 우리가 수식으로 풀어봤지만 우미분계수도 얼마였다? 2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바로 왼쪽 직선을 먼저 그려볼게요. 직선을 그려보면 직선이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왔지만 연장선을 그어버리면 자, 이렇게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서는 바로 이 2차 함수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여기서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프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0,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기선을 지어준다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서 바로 여기가 뾰족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뾰족점이 아니라 이 접선과 연결이 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면서 이렇게 여기서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바로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를 우리가 수식에서 찾아보니까 모두 다 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바로 0에서의 바로 우미분계수 이 자체도 기울기가 얼마다? 바로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정확하게 예쁘게 못 그리지만 바로 이 점에서는 이것처럼 4번처럼 뾰족점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는 자,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을 좀 더 공부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것인데,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그래프가 이 점을 따라오면서 이 점에서 그대로 이렇게 접하면서 쫙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299번을 우리가 수식으로도 풀어보고 그래프로도 풀어봤는데, 자, 시간이 많이 갔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00번입니다. 다음 함수 y 꼴 fx의 그래프 중, 자, x 이꼴 a에서 바로 미분 가능한 것을 찾아달라고 하죠. 자,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먼저 대전제가 바로 x 이꼴 a에서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연속이 되어야 되죠. 연속이 된 것을 보장받은 다음에 미분 가능성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은요, x 이퀄 a에서 연속은 맞죠?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x 이퀄 a에서 연속이지만, 자, 좌미분계수는 지금 이렇죠. 좌미분계수는 이렇고, 우미분계수가 이러니까, 그림상으로 봐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죠. 따라서, x 이퀄 a에서 연속이지만, 미분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2번은 보세요. 2번은 x 이퀄 a에서 구멍이 나 있죠. 그러면 이것은 x 이퀄 a에서 불연속이잖아요. 불연속. 맞나요? 불연속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은요. 3번은 자, 얘도 어떻습니까? x 이퀄 a에서 불연속이죠. 따라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2번은요, 함수값 자체도 없어요. 함수값 자체가 없죠. 그런데 3번은 함수값은 여기 존재하죠.
맞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바로 좌미분계수는 무엇이냐 하면요. 원래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극한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좌미분계수는 그래프가 x 꼴 a 왼쪽에서 x 값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하고의 연결했을 때 바로 미분계수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좌미분계수예요. 그러면 점점점 A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래프 자체의 기울기가 없죠. 이게 무한대락 하는 게 아니고 기울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우미분계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서 이 점에서의 바로 함수값하고의 바로 무엇입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이때도 우미분계수가 나중에 아주 가까워지면 무한대로 가니까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선생님이 곡골의 바로 미분 가능성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4번은요, x 이퀄 a에서 연속이죠. 상수함수잖아요. 상수함수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바로 이 4번이 a에서 연속이면서 바로 미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5번은요, 어떻습니까? 바로 x 이퀄 a에서 연속은 맞죠? 연속은 맞는데, 바로 좌미분계수는 어떻게 된다? 바로 이렇게 돼서, 바로 양수의 값을 가질 것이고, 우미분계수는, 자,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 바로 우미분계수는 바로 무엇이 된다? 음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연속이면서 1번과 5번처럼 x 이퀄 a에서 연속이면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럴 때 바로 x 이퀄 a에서 바로 무슨 점을 가진다? 바로 뾰족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뾰족점. 즉, 다른 말로 첨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은 어떻다? x 이퀄 a에서 연속인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른 바로 뾰족점이라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01번입니다. 자, 301번도 우리가 299번처럼 그렇게 수식으로 한번 해보고 또 그래프로 한번 해보고 두 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와도 절대로 두 번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자, x 이퀄 이번에는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를 찾아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기억은 fx인데, 자, fx는 어떻습니까? 바로 1차 함수죠. 1차 함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 연속이면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리미터 자, 1에서의 극한값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1에서의 극한값은 바로 여기에 x-1이 들어오니까 좌극한값, 우극한값 모두 다 동일하잖아요. 그죠? 얼마로? 0으로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수값은 f1이니까 바로 1에 대한 함수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바로 x 이퀄 1에서 바로 뭐다?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계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f 프라임 1을 우리가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h분의 맞나요? h분의 자,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F에, 자, 1 플러스 H죠. 1 플러스 H에 마이너스 F1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리미터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H가 되고요. 자, 분자는 X자리에 1 플러스 H가 들어가야 되니까
1 플러스 h 마이너스 1까지 적어주는 게 바로 f의 1 플러스 h죠. 그리고 F1은 얼마입니까? 바로 0이라는 거죠. 여기에 0을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1과 마이너스 1이 없어져서 결론적으로 분자에는 무엇만 남게 된다? 바로 H만 남게 되네요. 자, 그러면 0분의 0꼴이니까 바로 0분의 0꼴을 그대로 우리가 탈출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모두 약분되었으니까 1이죠. 따라서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모두 다 1로서 바로 미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어가 x 이퀄 1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x 이퀄 1에서 미분 뭐하다 가능한 함수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다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니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니은은 이제 GX입니다. GX. 자, 그럼 먼저 1에서의 바로 1에서의 자, 극한값부터 연속성을 조사하니까 자, 1에서의 바로 좌극한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좌극한을 따져보면 바로 여기가 절대값 x-1이죠. 근데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얘는 양수다, 음수다. 음수가 되니까 바로 절대값을 탈출할 때 무엇을 달고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탈출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를 대입하면 바로 0이 되어서 좌극한 값 바로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극한 값은 어떻게 되나요? x가 1보다 큰 쪽에 가까워질 때는 그 fx가 바로 무엇이 된다? 이 절대값이 양수 값을 가지니까 그대로 x-1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x가 1로 가까워질 때 바로 극한값은 0이 되어서 좌극한, 우극한 모두 다 극한값이 0이고요. 자, 함수값은 g1이 되어야 되죠. g1은 바로 절대값 1-1이 되니까 바로 절대값 0, 0이 되죠. 따라서 함수값이 존재하고 바로 자극한, 우극한 모두 다 0으로서 저 극한값도 존재하죠. 그리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니까 바로 이 gx는 x 이퀄 1에서 바로 무엇을 연속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로 1에서의 바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바로 F 프라임 1을 우리가 이제 조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리미터 H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갈 때,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갈 때, 자, 이 부분에는 또 다시 적지 말고 여기에 앞에서 해놓은 요식을 보면서 우리가 식을 적어 주도록 합시다. 그럼 H분의 맞죠? H분의 바로 그런데 여기는 이제 F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자, 여기가 GX니까 예, 그러면 다시 적읍시다. GX니까 G에 1 플러스 H 맞나요? 마이너스 G1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0보다 작은 쪽에서의 g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이 gx를 우리가 구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x-1이고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달고 x-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리미터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인데 자 이때 h분의 자 g1 플러스 h는 바로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자 아래쪽을 따라가서 맞죠? 아래쪽을 따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무엇이라고 적어줘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 바로 1 플러스, 여기 1 플러스 h니까 1 플러스 h, x 자리에 1 플러스 h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G1은 뭐다? 항상 1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여기에서 바로 함수값 0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 속에 1하고 마이너스, 이 갈로 속에 1하고 마이너스 1이 사라지면서 자, 0도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분자는 뭐만 남게 된다? 마이너스 h만 남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h. 자, 따라서 0분의 0꼴을 탈출할 수가 있죠. 따라서 바로 0에서의 바로 좌미분계수는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0에서의 바로 우미분계수, 바로 우미분계수 h가 바로 0 플러스 0 플러스를 생각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0에서가 아니라 선생님 말을 잘못했네요. 1에서의 좌미분계수가 되고 1에서의 우미분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에 h분의 자, g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g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이번에는 g 함수가 누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h가 0보다 조금 큰 쪽이니까 맞죠? 바로 어디를 1보다 큰 쪽으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x-1을 따라가면 되니까 x 자리에 무엇을 1 플러스 h를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g1은 항상 얼마 됩니까? 이 함수를 따라가니까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자, 0도 사라지고 1과 마이너스 1도 사라지니까 남는 것은 누구만 남는다? h만 남는데요. 분자는 h만 남고 분모도 h가 되죠. 그럼 0분의 0꼴이잖아요. 그죠? 0분의 0꼴이라서 자, 0으로 만드는 바로 인수를 제거함으로써 바로 1분의 1이 되니까 바로 1에서의 우미분계수는 무엇이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다르므로 바로 x 이꼴 1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이래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연속인데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거를 그럼 반드시 x 이꼴 1에서 무엇을 뾰족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 니은은 바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하게 되어서 바로 답으로는 맞는 거죠. 기억은 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자, 답으로는 인정이 안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이제 마지막 디귿입니다. 자, 이것은 KX입니다. KX. 자, 그러면 리미터. 자, 여기도 절대값이 있네요. 그죠? 자, X가 1보다 작은 값에서는 1보다 작아버리면 얘가 무엇을 가집니까? 1보다 작아버리면 음의 값을 가지겠죠. 그죠? 음의 값. 맞나요? 따라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따라서 1을 대입하면 0이 되어서 바로 좌극하는 얼마가 된다? 0이 되고 그리고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는 1보다 크게 되버리면 이 절대값이 양수니까 바로 그대로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x가 1로 가까워질 때 극한값은 또한 얼마가 되어서 0이 되니까 바로 극한값은 0으로 존재하죠. 그러면 함수값은
바로 K1을 구하면 되겠죠. 1을 구하면 1-1이 0이니까 0이 될 때 값이 0이 되어서 극한값은 0으로 존재하고 함수값도 0입니다. 따라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x 이퀄 1에서 일단 무엇이 된다? 연속이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으면 되겠다? 바로 1에서의 미분계수만 우리가 찾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우리가 찾는데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일 때는 0보다 작은 쪽일 때는 바로 저 1에서의 바로 무엇입니다. 1에서의 h가 0보다 작다는 말은 1에서의 바로 작은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따라서 h분의 이번에는 이제 여기 k가 되니까 사실 여기는 k에 1 플러스 h 마이너스 k1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리미트 h가 0에 대한 좌극한을 따질 때 h분의 바로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가 무엇이다? 바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1 플러스 h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의 1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1이 바로 요게 되겠죠. 그럼 K1은 함수값이니까 항상 무엇이 됩니까? 0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을 전개해 보면요. 여러분들 위의 식을 전개해 보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h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맞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죠. 바로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맞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면 선생님 미안합니다.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여기가 플러스 1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사라지겠죠. 그죠? 맞나요? 따라서 마이너스 h제곱 마이너스 2h가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h제곱 마이너스 2h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0분의 0꼴을 탈출할 수가 있겠죠. 자, h를 하나씩 뭐 해주면 된다. 약분해주면 되니까 분모는 1이 되고 그러면 0분의 0꼴을 탈출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h,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따라서 h가 0으로 가버리면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0에서의 좌미분계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 0 플러스일 때는 자,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h분의 그 0보다 크다는 말은 1에 대한 우미분계수니까 얘가 그대로 나오죠. 여기 x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바로 요걸 생략할게요. 1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k1은 항상 함수값이니까 바로 무엇이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분모는 h가 되고 분자는 자, 정리하면 자 앞에 거 제곱 1은 없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2짠짠과 h제곱이니까 h제곱 플러스 2h가 되겠네요. 그러면 0분의 0꼴이니까 h를 하나씩 우리가 약분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기 1이 되고 여기 h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겠죠. 이제 h가 0으로 가버리면 얘가 0이니까 1분의 2가 되어서 2가 되네요. 자,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바로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2, 우미분계수는 플러스 2가 되어서 같지 않죠. 따라서 이 디귿도 바로 어떻게 된다? x 이꼴 1에서 바로 미분이 뭐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디귿도 x 이퀄 1에서 뭐하다? 미분이 불가능하죠.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1차 함수죠.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바로 y절편이 마이너스 1, x절편이 1이겠죠.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1에서 어떻습니까? 연속이면서 바로 미분계수가 이 직선의 기울기 1이 되어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니은은 바로 우리 많이 그려봤던 절대값 그래프 바로 V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얘는 1에서 연속은 맞죠? 연속은 맞는데 자, 여기서 좌미분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좌미분계수는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겠죠?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우미분계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서 기울기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속인데 미분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원래 y꼴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이렇게 꼭지점이 얼마이면서 마이너스 1이면서 자, 위로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전체 절대값이 있으니까 자,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x절편 1 마이너스 1이고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이죠. 얘를 어떻게 한다? 위로 접어 올리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원래 있던 것은 그대로 살려두잖아요. 따라서 이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 그러면 이 그래프를 지워보면 바로 이 그래프가 되니까 자 1에서의 보세요. 1에서는 바로 연속은 맞죠. 연속은 맞는데 자 1에서의 바로 우미분계수가 얼마다? 우미분계수가 여기서 조사해봤지만 얼마였어요? 2였잖아요. 이었죠. 자, 다시 여기도 한번 보세요. 원래 이 그래프는 접어 올리기 전에, 자, 이런 그래프였잖아요. 이런 그래프. 그래서 1에서의 우미분계수가 얼마다 지금 2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래쪽을 접어 올리니까 바로 좌미분계수는 바로 무엇으로? 얘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곡선, 이 이차 함수를 접어 올렸을 때, 이 접선도 따라 접어 올라가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원래 이 접선의 기울기, 원래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2였는데, 접어 올리니까 바로 이 뾰족한 점에서의 이쪽은 이 기울기와 바로 부호가 바로 뭐다?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바로 기울기로 접선의 기울기가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원래 그래프, 원래 y 이꼴 x제곱 마이너스 1에 x 이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였는데 접어 올리면 그 접선도 모양이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첨점에서 원래 기울기가 2였다면 우미분계수가 2였다면 접어 올리면 좌미분계수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 모양이 된다는 것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X축으로 접으면 기울기도 접선의 기울기도 바로 무엇이 된다?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연속이지만 바로 미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는 바로 니은, 디귿 두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99번과 301번을 가지고 자, 수식으로도 우리가 직접 비분계수의 정의,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다 풀어봤고요. 그래프로도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나온다면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빨리 그림으로 그려서 판단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302번입니다. 자, 열린 구간이죠. 마이너스 1과 5에서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자, 리미트 x가 3에서의 극한값 존재합니까? 3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어떻습니까? 한 점으로 모이죠. 비록 여기가 불연속이지만 바로 불연속이라도 극한값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자, F'I형 x 이퀄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바로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양의 값을 가지겠죠.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가 맞겠네요. 함수 fx가 불연속점인 개수는 몇 개죠?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곳이 바로 어디와 어디에서 끊어져 있나요? x 이퀄 3과 x 이퀄 4에서 끊어져 있죠. 따라서 불연속점이 두 개가 맞겠습니다.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은 어디입니까? 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일단 자, 불연속점은 바로 미분 가능하지 않고요. 자, 연속 중에서도 자, 이런 이처럼 여기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완전히 급격하게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첨점입니다. 따라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죠. 따라서 세 개가 되네요. 그래서 3번은 그 두 개가 x 이퀄 3, x 이퀄 4가 되는 거고요. 4번은 그 세 개가 바로 x 이퀄 2, x 이퀄 3, x 이퀄 4가 된다. 불연속점은 무조건 미분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연속 중에서 바로 첨점은 뾰족점은 바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5번은 미분계수가 0인 것,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몇 개 있느냐를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0과 1 사이 여기에서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나중에 이걸 극대라고 하죠. 또 1에서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접선의 기울기가 하나 0이 더 나오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된다. 세 개가 되어서 바로 5번이 틀린 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0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자,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할 때, 자, 이 미정계수 AB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아마도 첫 번째, 자, 연속성을 따지고 어디에서 바로 x 이퀄 2에서 연속성을 따지고 두 번째 그리고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바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풀어왔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간단한 문제를 풀 때는 자,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훨씬 빠르고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 보통 4점짜리 중에서도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단순한 연속성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만 같다라는 것만 연습을 해버리면 바로 미분 가능성으로 문제 푸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토록 미분을 하고 있지만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쯤은 꼭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문제를 통해서 왜 이렇게 풀면 간단한지까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으니
꼭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물론 선생님이 개념 시간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선생님한테 개념 설명을 듣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함수 fx가 자, x 이퀄 a에서 자,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미분 가능하다. 자, 이 말을 똑같은 말로 똑같은 말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과 자, 100% 바로 뭐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간단하게 F 프라임 A가 뭐 한다? 존재한다입니다. 자,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과 100% 동의어죠. 100% 동의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즉 리미트 바로 이 미분계수의 정의인 x가 a로 가까워질 때 자, 바로 미분계수의 x 정의 바로 무엇이죠?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죠. 얘가 뭐 할 때, 얘가 존재한다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야 이 이꼴을 붙여서 f 플라임 a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평균 변화율에 바로 x 이퀄 a에서의 바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면서 그 값이 같을 때 바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같은 값으로 좌우 극한값이 존재할 때 바로 f 프라임 a가 a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그때 f 프라임 a가 존재하니까 바로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이 함수가 x가 2보다 큰 쪽과 2보다 작은 쪽으로 나누면 바로 선생님 말로 표현한다면 구간별 함수잖아요. 구간마다 함수가 따로 정의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함수가 x 이퀄 2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바로 x 이퀄 2에서의 이 평균 변화율의 바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말은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다 존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문제를 바로 이 개념, 바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이 개념으로 먼저 풀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바로 무엇? x-2분의 바로 fx-f2를 조사해 보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fx가 2보다 큰 쪽과 2보다 작은 쪽에 따라서 바로 fx가 따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바로 2보다 큰 쪽과 2보다 작은 쪽, 즉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우리가 구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갈래로 바로 리미트 x가 2보다 자, 위에가 x가 2보다 큰 쪽이니까 바로 우극한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자, 이 분모에는 x-2가 들어가겠죠. 자, 분자에는 fx가 2보다 큰 쪽이니까 바로 fx는 x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에 자, f2는요. 함수값이에요. 함수값이기 때문에 항상 이 꼴이 있는 식에서 바로 함수값을 찾아야 되니까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의 바로 좌극한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동일하게 분모에는 동일하게 x-2가 되고 자 이때 분자 fx는 2보다 x가 작은 쪽이니까 이때 fx는 바로 무엇이 된다? ax 플러스 b가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여기에는 ax 플러스 b를 이용해야 되고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거 마이너스의 f2는 우리가 2보다 작은 쪽에서의 함수값을 이것을 사용했다고 해서 함수값을 여기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F2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x 이꼴 2가 있는 이 x제곱에 2를 넣어서 우리는 4라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우극한과 아래에 있는 좌극한이 뭐 해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죠. 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좌극한, 우극한, 즉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값이 각각 존재하면서 그 값이 같아야지만 우리는 바로 F 프라임 2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위에 있는 극한값을 먼저 처리해 보면 우리는 이제 이거 극한값을 처리하는 게 있어서 바로 무엇입니까?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이면 바로 x-2를 인수를 분모 분자가 모두 다 가져야 하니까 분모에는 x-2가 있는데 분자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수당 함수일 때는 인수분해를 함으로써 바로 x-2의 인수를 보이게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루트가 있을 때는 바로 유리화를 하면 바로 그 인수를 드러나게 시켜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0분의 0꼴의 주범인 x-1을 약분할 수 있죠. 왜 약분할 수 있죠? 우리가 x가 2로 가까워지지 절대로 x는 2가 아니기 때문에 x-2는 0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약분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2를 대입하면 바로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바로 평균 변화율의 바로 우극한 값이 사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쉽게 뭐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우미분계수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표현을 조금 쉽게 선생님이 표현하는 방법은 F 프라임인데 바로 우미분계수라고 여기 플러스를 표현해서 이렇게 사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들을 일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x 이꼴 2에서의 우비분계수구나 사구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극한값,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바로 우미분계수가 4기 때문에 바로 이 좌미분계수도 얼마가 되어줘야 된다.
바로 4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얘가 극한값이 4가 되어줘야지 바로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가 같아져서 바로 x 이퀄 2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즉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식을 풀 때는 바로 좌미분계수를 풀 때는 이 좌미분계수 또한 4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극한값의 바로 미정계수 찾는 풀이로 앉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자의 극한값도 0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분자는 다항함수이니까 극한값이 곧 무엇이다? 바로 함수값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x 자리에 바로 무엇을 2를 대입하면 바로 분자의 극한값은 2a 플러스 b 마이너스 4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식을 한 개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죠? 이 식을 가지고 B는 어떻게 이항해버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고 두고 얘를 다시 이 B 자리에 대입을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리미터 x가 2보다 작은 바로 좌극간을 찾는데 b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자? 바로 마이너스 2a 플러스 4를 대입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ax에 b 자리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4를 대입함으로써 뒤에 있는 마이너스 4와 계산해 버리면 4와 4가 약분이 되고 얘가 바로 A로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꼴이 보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 또한 0분의 0꼴이니까 바로 0으로 만들어주는 인수인 x-2가 드러나게 되어서 x는 절대로 2가 아니니까 서로 약분함으로써 바로 0분의 0꼴을 탈출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놈의 극한값이 바로 A가 되는데 그 A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극한값이 4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A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4를 다시 이 식에 대입해 줌으로써 B는 무엇이 된다? 바로 마이너스 2배의 4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가 되어서 B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므로 A 값도 4, B 값도 4가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무엇으로? 바로 미분 가능성의 이 뜻으로 그 정의로만 푼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야지만 바로 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좌극한,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과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값을 각각 구해서 그 값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이 x 이퀄 2에서의 미분계수, 즉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결론적으로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좀 단순한 우리가 2차, 1차로 나왔으니까 좀 단순하지. 이게 나중에 3차와 조금 복잡한 식, 즉 절대값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미분계수의 정의, 바로 미분 가능성이 뭔지를 알고 그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풀어줘야지만
뭘 할 수가 있다? 바로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들 접했을 때 겁을 먹지 않고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에 푼 게 좌미분계수고 아래 푼 게 바로 우미분계수를 바로 푼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푸는 선생님이 연속성을 따졌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는 연속성을 따지지 않았는 거예요. 연속성을 따지지 않아도 우리가 이 속에는 우리가 조금 이따 단순하게 풀 이 연속성에 의해서 나온 식이 여기에 당연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단순하게 이런 문제는 사실 단순하게 풀어내야 되지만 바로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미분 가능성에 따라서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즉,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면서 그 값이 같아야지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이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 이 시간에는 이 미분계수 정의 안에는 어디에도 x 이꼴 a에서 연속이란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연속성은 따지지 않아도 우리가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따진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매번 이런 문제들을 이 극한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니까 조금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이 미분계수의 정의는 바로 0분의 0꼴이잖아요. 0분의 0꼴. 맞죠? x가 a로 가까워지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고 그러니까 0분의 0꼴이죠. 그죠? 근데 얘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게 바로 f 프라임 a인데 이 f 프라임 a라는 것은 바로 도함수를 이용하면 훨씬 편안한 걸 느낄 수가 있겠죠. 미분이 가능하다면 도함수 f 프라임 x를 찾은 다음 그 x 자리에 a만 대입하면 맞죠? 바로 이 f 프라임 a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얘를 우리가 정의로 풀지 않고 바로 도함수로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푼 내용은 미분계수의 정의로 푼 것이고 지금 이제 설명할 단순하게 푸는 것은 바로 도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보는 것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조금 분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 이 극한값은 언제 이 극한값이 존재하겠습니까?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0분의 0꼴이니까 맞죠? 그렇게 되어야 되면서 또 자극한 우극한까지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먼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분자는 바로 극한값이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분모가 0으로 가므로 분자의 극한값 리미터 x가 a로 가까워질 때 바로 fx 마이너스 fa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당연하게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0분의 0꼴이 되어야지만 바로 0 아닌 바로 무엇으로? 상수값으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물론 분자가 바로 이 x-a의 인수를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다면 0으로 수렴하겠지만
0분의 상수가 되어버리면 바로 얘는 발산하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 또한 0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 fa는 자연적으로 얘는 상수값이잖아요. 상수값. 항상 극한값이 fa죠. 따라서 얘는 리미트 x-a의 fx의 극한값에다가 자 마이너스 뭐다 이 fa 이 상수의 극한값은 자기 자신 fa잖아요. 얘가 0이므로 마이너스 fa를 이항해 버리면 얘가 바로 fa와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FA는 X가 없으니까 얘는 상수예요. 상수함수의 바로 극한값은 자기 자신 상수함수죠. 따라서 바로 이 극한값이 FA이므로 이 극한값에서 바로 이 상수함수의 극한값을 빼면 그 값이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FA를 이항하면 플러스 FA로 이항되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는 것으로 해석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자, 좌변은 y 이퀄 fx에 x 이퀄 as의 극한값이고 이 fa는 무엇입니까? 함수값이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뭐하다? 같다는 거죠.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x 이꼴 a에서 무엇이다? 연속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그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은 바로 y 꼴 누가 fx가 먼저 첫 번째 x 이꼴 a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단순하게 풀 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한 1번 조건입니다. 바로 x 이퀄 a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y 이퀄 fx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 아니면 이 fx는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0분의 0꼴을 만족해 줘야 되기 때문에 x 이퀄 a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속만 되어서 이것만 만족한다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연속이라고 해서 항상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왜? 좌극한과 그러니까 연속이면 그 x 이꼴 바로 a에서 바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즉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시겠나요? 무슨 말이냐? 연속은 되었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미분계수를 우리가 존재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자,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의 x-a와 fx f-fa 이게 바로 좌극한 값이죠. 맞죠? 그리고 얘와 누가 바로 우극한 값인 바로 x가 a의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의 x-a분의 fx-fa가 서로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연속은 해결이 되었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연속이 된다는 말은 0분의 0꼴이 된다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 극한값이 또 존재해야 되니까 바로 좌극한, 우극한 값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연속인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를 때가 한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뾰족한 경우가 되는데요. 뾰족한 경우. 바로 뾰족한 경우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뾰족점, 첨점일 때는 바로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즉,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첨점 그래프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을 때 이 그래프가 fx예요. 그럼 이 fx는 지금 보다시피 x 이꼴 a에서 연속이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은 맞아요. 그런데 바로 이 좌미분계수라는 거야. 얘를 우리가 보통 좌미분계수, 얘를 보통 우미분계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좌미분계수는 바로 자, x가 a가 여기일 때 바로 평균 변화율의 바로 극한인데 x 값이 a에 가까워질 때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다 보면 이 점에 아주 가까이 올 때 미분계수가 바로 이런 양수값, 이 값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좌미분계수. 그럼 우미분계수는 뭐냐? 우미분계수는 바로 x 이꼴 a보다 큰 쪽에서의 이점과의 평균 배당률. 이 두 점을 연결하면 평균 변화율이 이렇고 좀 더 가까이 와서 이 점이 된다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점점 가까이 오면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어 버립니까? 이렇게 돼서 바로 이 A에 가까이 와 버리면 바로 기울기가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우미분계수. 요게 바로 우미분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연속인데 뾰족한 곳에서는 좌미분계수는 지금 무엇이고 양수이고 우미분계수는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엄수가 되어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 달라버리면 바로 아무리 연속이라도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경우라는 것은 바로 첨점은 수학적으로 말하면 기울기가 바로 양에서 급격하게 음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프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바로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바뀔 때 0을 거쳐서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에서 점점점점점 작아져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었다가 0이 된 다음에 다시 음수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뾰족점일 때는 바로 기울기가 바로 양에서 음으로 0을 거치지 않고 아니면 음에서 양으로 0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급격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뾰족점의 특징이 바로 이 점은 여기서 0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경우가 되어버리면 바로 아무리 연속이라도 바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달라서 무엇이 된다? 미분 가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x 이꼴 a에서 뾰족하면 된다는다. 뾰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바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뾰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뭐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뭐 해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뾰족한 경우는 좌우의 미분계수가 다르다는 말이고 결론적으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져야지. 같아준다는 말은 뾰족하지 않다는 말이겠죠. 뾰족할 때는 좌우 미분계수가 완전히 부까지도 달라지니까 다르지만 뾰족하지 않다는 말은 좌우 미분계수가 모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서 이 1번 조건과 이 1번 조건과 이 2번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여기에 바로 리미트 x가 a로 가는 자 플러스와 a로 가는 마이너스를 이걸 떼버리고 하나의 바로 극한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바로 이 x 이퀄 a에서 바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여러분들이 싣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좀 약간 나쁜 말로 표현한다면 얄팍하게 풀려고 하는 거죠. 얄팍하게. 쉽게 빠르고.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항상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쓴다는 말은 바로 도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도함수.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또 우리가 매번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를 항상 정의로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빨리 푸는 문제도 있어야 되니까 쉬운 문제들은.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솔루션 2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바로 솔루션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엇을 조사해야 된다? 첫 번째 x 이꼴 2에서 바로 무엇을 연속성을 조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속성. 그럼 연속성을 조사한다는 말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며 또 함수값도 존재해야 되고, 그죠? 그게 모두 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함수값부터 한번 따져보면요. 함수값은 F2가 얼마입니까? 바로 함수값은 항상 이 꼴인 대로 가니까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선생님 다 표현해 볼게요. 2에 대한 우극하는 얘를 따라가겠죠. 얘를 따라가니까 바로 x 제곱이 되니까 얘가 바로 얼마 된다? 4가 되는 거고요. 자, 리미트 x가 2에 대한 좌극한일 때는 아래식을 따라가야 되니까 바로 ax 플러스 b가 되죠.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2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과 또한 함수값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2a 플러스 b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4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 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 풀었던 대로 돌아간다면 이 식이 바로 이 첫 번째 우리 영분의 영꼴 따졌을 때 맞죠? 이 여기에서 극한값이 4가 나와서 우미분계수가 4니까 좌미분계수도 4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영분의 영꼴을 따졌다.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이 되어야 된다. 이 식이죠. 맞나요? 이 식이 바로 이 식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풀 때는 연속성으로 따졌지만 지금 여기서는 연속성으로 따진 게 아니죠.
0분의 0꼴의 바로 미정계수 찾을 때 0분의 0꼴의 극한값이 4가 되려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식인데 바로 그게 여러분들 단순하게 연속성을 따질 때 나오는 식과 같은 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얘를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극한에서 많이 공부했죠. 얘가 2보다 크니까 다함수고 다함수니까 그러면 극한값은 함수값과 동일하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리미트 붙인 값이 바로 우극한이자 바로 뭐다? 바로 함수값이 되는 거고 여기에 리미트 붙인 게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좌극한이 되니까 다함수는 바로 극한값이 함수값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 이꼴 여기에 바로 2를 바로 대입해도 되죠.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으니까 다항함수라서 바로 2a 플러스 b 이렇게 바로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요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풀잖아요.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함수가 우극한 겸 함수가 아래에 있는 것은 바로 좌극한을 의미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뾰족하면 된다, 안 된다. 뾰족하면 안 되는 이 경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것이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미분계수를 쓰는 게 아니라 도함수, 즉, 이 x제곱을 미분하는 거죠. 그리고 ax 플러스 b를 미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적어 본다면 f 프라임 x를 찾는 거예요. 즉, 도함수를 찾는 거죠. 도함수. 따라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미분하면 2x가 되고 자 이때 조심할 거 2x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지금 x 이꼴 2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기 때문에 여기에 도함수를 원래 함수에서 도함수를 적으면 반드시 여기에 이꼴을 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에서 미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 2에서 x 이꼴 2에서 미분계수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조사하는데 여기에 벌써 이 꼴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같다는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꼴을 적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F 플라임을 때렸을 때. 자, 그러면 안에는 1차니까 미분하면 A가 되겠죠. 여기는 바로 X가 2보다 작을 때의 바로 도함수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그때의 바로 잠미분계수를 어떻게 생각한다? 그냥 여기에 2를 바로 x값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x가 값이 없으니까 그 자체가 바로 도함수 값이 되는 미분계수 값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a 이꼴 4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게 얘가 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 1번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는 얘가 바로 0분의 0꼴에 의해서 나오는 일고 얘는 바로 극한값을 조사했는 거죠. 조사해서 나오는 결과니까 그 두 개가 이 1번, 2번이 여기 똑같은 형태로 단순하게 풀어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4니까 8이 되니까 B는 얼마다? 이 항에서 마이너스 4가 되어서 A 플러스 B는 0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자, 수도 없이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자, 이 단순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이 함수 fx가 x 이꼴 2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어, 백도화지에 스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한번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뭐 조사? x 이꼴 2에서 연속성 조사하고 x 이꼴 2에서 뾰족하면 안 되니까 뾰족성을
조사해서 간단하게 풀면 되고, 자,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서의 미분 가능할 때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이 개념 정의대로 푼다는 걸 꼭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304번입니다. 자, 이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할 때 상수 ab에 대하여 자, 두 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죠. 자, 선생님이 303번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자, 304번을 바로 보는 친구들은 바로 303번에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바로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고 싶나요? 자, 풀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그냥 우리가 연속성과 뾰족성만 찾아서 체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라고 했죠. 자, 그런데 1보다 큰 쪽에서는 2차 함수니까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2차 함수도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바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접점 지점인 바로 x 이퀄 1에서 바로 x 이퀄 1에서만 뭐 하면 가능하면 미분 가능하면 바로 어떻게 된다? 바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은 그냥 풀면 되겠지만 자,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라고 했으니까 다항 함수는 원래 실수 전체에서 미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바로 우리가 이 1에서의 접점에서만 미분 가능성을 체크해 주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정의로 풀 수도 있지만 단순한 문제라서 바로 우리가 짧게 푸는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먼저 우리는 x 이꼴 1에서 무엇부터 따지면 된다? 바로 연속성부터 우리가 뭐 하면 되겠다? 체크해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연속성은 바로 x 꼴 1에서의 바로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그게 같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구간별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접점인 이 x 꼴 1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식이 바로 1보다 크니까 바로 리미트를 붙이면 바로 우극한 겸 함수값이 되고 아래 식이 바로 자극한 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x 이퀄 1을 대입하면 바로 다음 함수이므로 극한값은 함수값과 똑같잖아요. 따라서 바로 우극한값 겸 함수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좌극한 값은 바로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b가 되는데 얘가 같으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x 이퀄 1에서 3이 일체가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a-b는 자, 1이 이항하면 2가 되니까 2분의 4와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5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뭐를 체크해 본다? 바로 뾰족성을 체크해 보는 거죠. 자, 뾰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다는 것을 체크하면 되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본다? 도함수를 구해보는 거죠. 맞나요? 따라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고요. 이때는 이 꼴이 반드시 빠져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1보다 작은 쪽은 미분하면 바로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얘는 바로 x가 1보다 작은 쪽이죠. 자, 이때 바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한 번만 적어 본다면 보통 이렇게 바로 이게 바로 우미분계수를 의미하고 이게 바로 좌미분계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미분계수는 극한값이기 때문에 1이 아닌데 1보다 큰 쪽, 1보다 작은 쪽에서의 바로 우리가 동함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1을 대입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고요. 자, 아래쪽에 1을 대입하면 2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이 4를 여기 다시 대입하면 4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되니까 2분의 5가 되니까 자, B는 바로 4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4는 2분의 8이니까 2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5는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B 값은 2분의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와 B의 곱은 4 곱하기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되어서 자, 약분 처리하면 2가 되니까 얼마에 바로 6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이 함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도 한번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